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첫 번째 시간으로 대기 대순환과 해양의 표층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기 대순환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위도별로 나타나는 에너지 불균형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오른쪽에 보면 위도가 나와 있죠. 위도별로 거의 차이가 없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위도별로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저위도 지역에서는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위도 지역에서는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이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나타나는 원인은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흡수량이 다르게 나타나느냐? 그건 바로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자, 태양은 지구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빛은 이렇게 지구에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위도에서 같은 양의 태양빛을 받는 면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위도일수록 태양빛이 머리 꼭대기에서 거의 수직에 가깝게 내리쬐기 때문에 내리쬐고 있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빛을 비스듬하게, 지표면을 기준으로 비스듬하게 받기 때문에 같은 태양빛이 입사하는 면적이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비교해보면 저위도가 가장 많고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같은 양의 태양빛이 입사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저위도에서는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태양빛이 입사될 수 있지만 고위도로 가면서 넓은 지역으로 빛이 분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즉 저위도는 많고 고위도는 적기 때문에 우리가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불균형이 흡수량이 다르고 이는 결국 에너지 불균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만큼 고위도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고 이 에너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대기나 해수를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에너지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에너지가 많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대기나 해수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 대순환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만 더 보면, 지금 이 빨간색으로 나타난 선이 에너지 이동량인데, 이 에너지 이동량은 위도 약 38도 부근에서 가장 이동량이 최대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에너지 이동이 대기 순환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적도 저압대와 극고압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도 지역에서는 지상의 저압대가 만들어지고 극지역에서는 고압대가 만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저압대와 고압대가 형성되는지 보면, 적도 지방은 아까 말했듯이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에 지표면이 뜨겁게 가열이 됩니다. 지표면이 가열이 되면 가벼워진 공기는 이렇게 지금 지표에서 상층으로 공기의 이동, 즉 상승기류를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대기 단원 처음 들어갈 때 저기압과 고기압 배우면서 지상에서 저기압이 형성되면 주변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모여들고, 자, 크게 그려볼게요. 저기압이 형성되면 주변에서 이렇게 공기가 모여들고, 이 모여진 공기는 상층으로 이동하는 상승기류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적도 부근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즉 하층에서는 저압대, 저기압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온도가 낮은 극 부분에서는 지표면의 냉각으로 상층에서 지상으로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이동한 공기는 모여서 지상에 고기압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적도 저압대에서 생기는 상승기류와 극고압대에서 만들어지는 이 하강기류를 연결해 보면 지금 하나의 큰 순환이 북반구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남반구에서도 반대로 이렇게 하나의 큰 순환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기 대순환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 경우에 대기 대순환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각각 하나씩 이렇게 대기 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기의 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적도와 극 사이에서 한 개의 거대한 대기 순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의 대기 대순환 모형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는 방금 우리가 적도 저압대와 극고압대의 형성 과정을 보면서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기 때문에 이 자전의 영향으로 지구의 대기 대순환은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각각 3개의 대기 순환, 우리가 이걸 세포라고, 하나의 순환을 세포라고 부릅니다. 3개의 대기 순환 세포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북반구니까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의 대기 대순환 세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렇게 3개의 순환 세포가 나오는 걸 일단 눈으로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위도 0도, 즉 적도에서부터 30도까지, 그러니까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30도 부근에서 다시 하강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순환을 우리가 해들리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해들리 순환은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 만들어지는 대기 대순환의 하나입니다. 자, 이때 지상에서 이 지표에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보니까 이렇게 불고 있네요. 지금 이 해들리 순환에서 지표에서 바람이 부는 쪽은 선생님이 방금 화살표로 표시한 이쪽이죠. 이렇게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북동풍임을 알 수 있네요. 자, 이 바람의 이름을 우리는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위도 0도에서 30도에서 부는 바람, 이 해들리 순환 때문에 만들어지는 지상의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특히 북반구에서 부는 무역풍을 우리가 북동쪽에서 불어오니까 북동무역풍이라고 하고요. 그럼 남반구에서 부는 바람은 어떻게 될까요? 남반구에서는 해들리 순환에 의해서 무역풍이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이렇게 불어오니까 남동무역풍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로 우리 극쪽으로 먼저 한번 가봅시다. 자, 극쪽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하강기류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극부근, 위도 90도 부근에서 하강하는 공기가 내려오다가 다시 지금 위도 60도 부근에서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을 우리가 극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극순환은 위도 6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대기 대순환을 우리가 극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극순환 때문에 지상에서는 어떤 방향의 바람이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만들어지죠. 정확하게는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편서풍이랑 방향은 같지만 우리가 얘는 극순환에서 만들어지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극동풍이라고 부릅니다. 극동풍.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이 가운데에 끼어있는 순환, 위도 30도에서 60도 부근에 위도 30도에서 공기가 상승하고 60도 부근에서 다시 하강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순환을 우리는 페렐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페렐 순환. 이 페렐 순환으로 인해서 중위도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편서풍입니다. 방향은 지금 화살표를 보면 남서쪽에서 불어오는데 이 바람의 이름을 우리가 편서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순환들의 특징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직접적으로 지표면이 가열되거나 냉각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 우리가 적도 저압대와 극고압대를 설명하면서 적도에서 이렇게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적도 부근의 지표면이 직접적으로 가열됐기 때문이고, 반대로 극쪽에서는 이 그 남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으로 우리가 차가워진 대륙에서 하강 기류가 만들어진다. 즉 직접적인 지표면 냉각으로 이런 순환이 만들어지죠. 이러한 순환들을 우리는 직접순환이라고 하고요. 이 직접순환 사이에서 만들어진 페렐 순환은 우리가 간접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세 개의 대기 대순환 세포에 대해서 위치와 이름, 그리고 지상에서 부는 바람 등의 특징들을 알게 됐는데요. 여기 이 대기 대순환 모형을 나타낸 그림을 보면 한 가지 개념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적도 저압대와 극고압대 말고도 위도 60도 부근의 한대 전선대와 위도 30도 부근의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왜 형성되느냐? 사실 우리가 대기 대순환 이 세포의 형성을 완벽히 이해하면 알 수 있는데, 자, 극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적도 부근에서는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면서 지상에서는 저기압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위도 30도 부근, 여기 위도 30도 부근과 60도 부근을 보면 지금 30도 부근에서는 편서풍과 북동 무역풍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불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바람이 서로 한 지점을 기준으로 모여드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니까 발산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극동풍과 편서풍이 이 위도 지점에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지상에서 공기가 수렴하는 부근인 이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저기압이 발달하고요. 여기를 우리가 한대 전선대라고 부르고, 자, 이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무역풍과 편서풍이 발산하면서 지상에서는 고기압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고기압의 이름을 우리가
아열대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해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에 우리가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표층순환은 이름 그대로만 봐도 일단 표층에서 흐르는 해수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러한 해양의 표층순환은 바람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순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어떤 바람 때문에 이런 표층순환이 일어나냐? 일정하게 바람이 한 방향으로 불어야 바다도 그 바람을 따라서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순환이 생기겠죠.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지상의 바람들,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런 바람들 때문에 우리가 표층순환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 바람들에 의해서는 해류가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흐름이 생겼다면, 자, 밑에 지도를 잠깐 보면 이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 육지들 때문에 얘네가 이 동서방향으로 흘러가다가 흐름의 방향이 남북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우리가 육지 분포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육지 분포로는 해수가 남북 방향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역시나 여기서도 우리가 전향력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지만 지구가 회전하는 이 자전의 영향도 있다. 총 이렇게 세 개의 영향이 합쳐져서 그림과 같은 해양의 표층순환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표층해류의 특징을 선생님이 크게 4가지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먼저 이제 무역풍 지대에서 무역풍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이 해류들에는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면 북적도 해류 그리고 남적도 해류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흐르는 방향을 보니 그렇죠. 무역풍의 방향 영향을 받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 위쪽에 있는 편서풍 지대에서 흐르는 해류들은 우리가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아래쪽에 이제 남극순환 해류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쿠로시오 해류, 멕시코 만류 이렇게 대양의 서쪽에서 흐르는 해류들은 우리가 난류입니다. 얘네들의 흐르는 방향을 보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수온이 높은 저위도로부터 온 해류들이므로 난류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대양의 동쪽에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흘러가는 캘리포니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 페루 해류 등등 이러한 해류들을 우리가 한류라고 부릅니다. 자, 얘네들의 특징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표층 해류를 전 세계에서 흐르는 표층 해류를 나타낸 그림이 우리 학습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해류들의 이름, 이런 해류들의 이름과 위치, 그리고 조금 이따가 얘기할 특징들은 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각각의 해류들의 이름도 이름이지만 이러한 해류들이 각 북반구와 남반구 각각에서 세 개의 순환을 만들고 있는데요. 마치 대기 대순환처럼 해류들도 표층 순환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순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역풍 지대에서 우리가 무역풍 지대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와 편서풍 지대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이러한 해류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순환을 아열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방금 선생님이 그렸듯이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의 순환이 나옵니다. 반대로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방향의 순환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대륙의 그림에서는 여기 이렇게 아열대 순환이 그려지고 있죠. 자, 그 아래쪽에 무역풍의 영향으로 형성된 우리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 사이에 흐르는 해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표시되어 있는 적도 반류입니다. 자, 서쪽으로 흐르는 이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 사이에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적도 반류. 적도 반류는 약 북위 5도에서 10도 사이에서 흐르는 해류인데, 이 해류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이런 바람 때문에 생기는 이런 해류들과 달리 이 북적도 해류랑 남적도 해류가 다 서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이 바다의 서쪽에 물이 쌓이게 되겠죠. 해수가 쌓이게 되겠죠. 그 때문에 발생하는 해수면의 높이 차이로 인해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경사류라고 하는데 지금 그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이러한 흐름을 적도 반류라고 합니다. 이런 북적도 해류와 적도 반류, 그리고 남적도 해류가 이 적도 반류겠죠. 여기 빈칸은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순환을 우리가 열대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에서 편서풍 지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와 극동풍 지대에서 흐르는 이 흐름이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순환이 아한대 순환인데, 이 아한대 순환은 남반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보면 지금 남극순환 해류는 이 남극순환 해류를 막는 육지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죠. 어떤 남북 방향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아한대 순환은 북반구에서만 나타나고 남반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표층 해류로 만들어지는 순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아열대 순환과 그다음 열대 순환, 아한대 순환. 어느 위치에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해류들로 만들어지는지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